안녕하세요. 이어서 챕터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페이지를 만들거나 구성 요소를 편집을 하는 기능을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챕터 2에서 페이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페이지 요소를 만드는 그런 실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했던 노션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던 새 페이지, 빈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실습했던 블록 API에 해당되는 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새 페이지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건데요.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빈 페이지가 아니라 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 페이지, 동일하게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페이지, 여기 있는 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 둘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습할 것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노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생성하는 API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API 덕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페이지 생성하기, 페이지에서 페이지 폴더에서 포스트 엔드포인트 페이지 생성하기, 여기서 에딧을 눌러주고 헤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버스톨라제이션과 토큰 값, API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노션 버전도 2022년 6월 28일자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이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이슨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방금 열었던 create a page, 여기서 run에서 body json, 그리고 방금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는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새 데이터베이스, 이것도 이름을 꾸며줘야겠네요. new 데이터베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만 지어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프로필로 가가지고 사용 권한에서 편집 권한, 개인 페이지에서 new 데이터베이스까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두 가지 아이디 값이 있습니다. URL을 보시면은 두 가지 아이디 값이 있는데 일단은 앞에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디 값을 복사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로 붙여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게 맞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새 페이지 추가, 그 다음에 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꾸며주시고 마켓플레이스 프로필에서 편집 권한 클릭해서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권한을 부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URL을 봤을 때 여기는 앞에 있는 notion.so 슬래시 뒤에 있는 여기는 아이디 값을 복사해서 실습할 제이슨에 붙여넣고 실행만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새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도 새 페이지 2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페이지 2 하나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create a page 엔드포인트 실습이 하나 끝냈고 그다음 두 번째로 페이지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get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따로 제이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토큰을 가져가는 거는 헤더를 복사하는 거는 꽤 귀찮은 일이라서 여기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조회하기 URL을 복사를 해오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get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헤더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디를 비워주시고 여기 페이지 뒤에다가는 여기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의 아이디를 가져와야겠네요. 여기 있는 아이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면은 세 번째를 가져와서 새 페이지를 여신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가 아니라 get으로 고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이브를 하고 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환받은 제이슨 값을 보면은 지금 현재 페이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진 시간,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의 유저에 대한 아이디, 그 다음에 커버, 아이콘, 페런츠, 부모, 어떤 부모로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카이브, 이름, 웹페이지에 대해서 URL까지 모든 정보들을 제이슨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페이지 속성 항목 조회하기는 아마 뒤에다가 좀 더 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해당 페이지의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다. 프로퍼티스에서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뒤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속성에서 타이틀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 2개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원상복구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페이지 속성 수정하기입니다. 제이슨 코드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패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런을 클릭해서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바디에다가 제이슨을 붙여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페이지 값, 페이지 아이디는 여기 세 번째,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있는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덮어 씌워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헤더를 한 번 더 가져와서 꾸며줘야겠네요. API 덕에서 내보내기를 했을 때 왜 헤더가 저장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번거롭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샌드를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치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방금 한 것은 이모지 추가와 커버 추가. 커버는 외부 이미지를 가져와서 꾸며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체크박스와 외부 이미지가 커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지 해서 패치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해볼 것은 페이지를 휴지통으로 보내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금 만들어진 새 페이지가 삭제가 되는 기능을 웹 브라우저에서 하는 게 아니라 API 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덮어 씌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를 true로 했을 때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삭제가 제대로 되었다는 성공 코드가 떴고 방금 생성했던 페이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false로 고쳐주면은 방금 삭제했던 페이지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PI 기능, 페이지 생성과 편집 기능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고 추가적으로 해당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속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API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5개만 하고 나머지는 수강생 분들께서 흥미가 있을 법한 항목들을 찾으셔서 직접 실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체크박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간단하네요. 체크박스에서 제이슨 코드를 복사하고 페이지 프로퍼티스에서 체크박스
내용이 꽤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패치 엔드포인트를 재활용해서 제이슨 코드 값만 바꿔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완료가 없다라고 뜨는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속성을 추가를 누르고 체크박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제이슨이랑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완료라는 체크박스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름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이슨을 바꾸셔서 이름을 매치시켜도 됩니다. 이름을 체크박스로 되어 있는데 완료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이름이 바뀌었고 지금은 체크박스가 풀린 상태입니다. 체크박스를 추르륵 걸면은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200 코드가 뜨면서 체크박스가 체킹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false로 바꿔주면은 체크박스가 풀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get endpoint인 것 같은데 get endpoint입니다. 사용자 생성자 및 생성 시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URL 같은 경우에도 똑같네요. 여기서 edit로 가서 패치를 get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제이슨 값을 빼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생성된 시간과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네요.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코드도 날짜 속성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감일이라고 추가를 미리 해줘야겠네요. 노션으로 가서 완료 옆에다가 데이트, 시간이 날짜가 여기 있네요. 날짜를 마감일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일,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API 덕으로 가서 마감일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제대로 치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의 최대 장점은 만약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작업을 반복해야 될 때 지금은 페이지가 하나지만 페이지가 100개일 때 마감일을 각각 설정해줘야 될 때 사람이 일일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API를 활용하면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작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API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까지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메일이네요. 이메일도 제이슨을 복사해서 여기서도 이메일 여기 있네요. 이메일은 똑같이 이메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PI 덕으로 가서 샌드를 보내면은 당연히 잘 됩니다. 자, 마지막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네요. 파일도 첨부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 타입을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파일이 여기 있네요. 파일과 미디어. 이름을 첨부 파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API 덕으로 가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이 아주 잘 되었고 여기서도 보면은 첨부 파일 지금 아마 틀린 URL을 입력했지만 정상적으로 파일은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를 해봤는데 나머지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챕터 2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